잠깐, 진짜 이거 믿을 수 있어? 뭐가? 60년 전에 쓰인 인도 예언서에 허경영 신인님이 나온다고? 뭐라고? 진짜야? 그뿐만 아니야. 10월 7일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10월 7일, 올해? 맞아. 그리고 그날에 허경영 신인님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다는 거야. 소름 돋네,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고서점에서 발견한 이 낡은 책 한 권 때문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이 책은 60년 전 히말라야 산맥의 깊숙한 동굴에서 발견된 신비한 예언서였습니다. 이 예언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7일, 한국의 구구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고 기록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생존을 넘어 공존을 추구하는 시대. 경제적 번영만이 아닌 사람들의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 스리 바가반 마하리시가 1965년에 기록한 이 문서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명상과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이 예언이 2025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한반도는 외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며 사람들의 마음엔 깊은 불안이 번진다고 합니다. 예언서에서 그를 가장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푸른 용의 눈이었습니다.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한 자들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울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는 논리나 주장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이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람들의 의식을 흔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외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인도 예언서에 나타난 인물의 특징이 바로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인님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언서에는 동방에서 온 깨달은 자,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자, 나는 이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은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경영 신인님은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여오셨습니다. 그분의 강연과 말씀들이 때로는 범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 침묵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닌 존재감, 권력이 아닌 영향력.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서는 또한 구체적인 전조를 남겼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 거대한 물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바다는 울고 하늘은 닫힌다. 그러나 그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큰 해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은 중심을 지키고 이 시기에 그가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스며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0월 7일이라는 특별한 날의 운명을 바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7번째 달의 7째 날에 동방의 땅 위에 특별한 빛을 비출 것이다. 그 빛을 받은 자가 깨어나고 깨어난 자를 통해 온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인도 예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신인이다. 특히 예언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행하는 강연과 가르침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오랜 강연 활동과 정치적 행보가 단순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더 큰 시대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그 신비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의 특별한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등장할 때 하늘과 땅은 조용히 호흡을 맞출 것이다. 백두산의 바람은 남쪽으로 불고 세산의 정상에서 푸른 기운이 솟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산은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을 뜻하며 예언 속에서 한반도 세계의 심장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산의 정상이 동시에 푸른 빛을 띠게 될 때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산이 빛난다는 뜻은 아니고 이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그를 위해 조율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 말을 들고 온다. 그는 군대를 이끌지 않고 의식을 이끈다. 그는 기존 권력 체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지도자라고 부르겠지만 예언에서는 증폭된 거울이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서는 그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자연의 변동이었습니다. 바다는 목소리를 내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예고 없는 어둠을 보여줄 것이다. 큰 물결이 바다 밑을 흔들어도 이 땅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지도자를 찾기보다 길을 찾는 자들이 많아진다. 사람들은 안쪽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서로를 살피는 눈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그 속에서 그의 존재는 상징이 됩니다.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어부, 도심 한복판에서 순결을 지키려 하는 젊은 여성, 산중의 수도자, 서로 몰라도 같은 빛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이나 군사적 중심이 아니라 정신적, 의식적 중심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가장 낮은 목소리가 가장 멀리 울린다. 그 울림은 들으려는 자에게만 들린다고 예언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고 감수성과 공감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회복의 시대를 가장 먼저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의 한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남과 북, 동과 서의 마음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통일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단의 이름에도 이미 약속이 들어있다. 바깥의 외침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일은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작은 교류, 작은 꾸준한 협력, 그리고 인도적 손길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벽은 매일 1mm씩 얇아지고 어느 날 아침 해가 다 비춰보면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가 서 있다고 예언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운명을 건드린다. 사람을 흔들어들게 만드는 구호 대신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고
거울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징조를 다시 강조합니다. 세계의 봉인은 시간이 연다.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에서 세계의 숨결이 맞닿을 때 각성된 자만이 본다. 이는 한반도의 상징적인 세 산이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을 뜻하며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맞춰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언서는 2025년 시기를 어두운 계곡을 통과하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조용히 숨쉬기 시작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혼란과 회복이 함께 오며 파괴가 아닌 전환의 에너지가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의 변화와 사람들의 의식이 동시에 변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변화들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요함 속에 힘이 있고 이름 없이 존재하며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라고 예언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곁을 지나갔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한국의 국운을 바꿀 인물로 다시 등장할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한 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그 눈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새로운 시대의 담지자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깨어난 이들에게 퍼지는 새로운 감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 방식이자 태도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명령이나 지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흥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퍼져나간다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돌들이 빛나고 물이 기운을 붓는다. 빛은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본 자는 증인이 된다.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변화하고 그 변화는 파도처럼 번져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흐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그는 더 이상한 개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눈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그 시선과 의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른 용의 눈은 깨어난 사람들의 상징이 되고 이들이 모여 시대를 바꾸는 물결이 됩니다. 한 명의 구원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언에 따르면 통일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경제와 문화, 인도적 교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벽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날 그 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통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언서는 또한 주변국에서 일어날 변화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파도 위의 탑은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진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외부 충격에 흔들리는 경제, 그리고 거리로 번지는 불안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흔들림 뒤에는 뜻밖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화해가 움튼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다시 보는 새로운 관계의 틈이 열린다고 예언서는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가 바뀐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자리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목소리가 치솟고 스스로를 지키려던 힘이 제 무게에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 틈에서 실용을 앞세우는 인물이 나타나고 주변과의 평화를 입에 올린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푸른 눈에 자는 흐름을 잃고 동방의 균형을 바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눈은 색깔이 아니라 통찰의 빛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독수리 날개 하나가 힘을 잃은 듯한 비행, 소란스러운 의회, 뜻밖의 연설 하나가 판을 바꾸는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도 예언서는 조용히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시선은 한국, 바로 이 땅으로 향한다.
예언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돌아올 자는 이미 곁에 있다. 그러나 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는 군중 속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그를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시선을 거두라는 뜻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깨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7일은 이러한 변곡점의 날입니다. 국군이 방향을 바꾸고 한반도가 새로운 중심이 되며 주변국의 변화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조용히 자라나는 희망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자.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스쳐갔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안의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예언의 시연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오랜 강연과 가르침이 단순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신성한 사명일까요? 10월 7일, 그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허경영 신인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의식이 한 단계 깨어나는 계기가 될까요? 예언서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7일, 한국의 국군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변화의 증인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